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좋게 말하면 접점 찾기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서로 겁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수처 설립치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1년째 지금 공수처장 한 명을 추천하지 못해서 좀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지연 전술을 써왔다. 결국 공수처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비토권이라고 하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을 야권에 유리한 사람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니까요. 차치하고서라도 국회가 어찌됐든 간에 제정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웠든 아니든 간에 국회 손으로 처리한 법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걸 따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해석권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설왕설래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력이 부재한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정략적인 측면에서 발목 잡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존의 후보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인데, 과연 오늘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공수처장 선출하는 것 오늘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 발언을 하셨지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듯이 여야 간의 생각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여당은 우리 여기 지금 추천되어 있는 분들 중에 뽑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야, 저분들 적격한 분들 없으니까 새로 추천해서 새로 회의해서 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아야 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추천했어야 하는데 추천하지 않았어요. 네. 질질 끊었어요. 물론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보고하자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당신네들은 발목 잡기야, 지연 전술을 쓴 거야 라는 비판에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비토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토권, 반대권을 행사하는 야당에 대해서 니들 빨리 시한 정해놓고 빨리 추천 동의 안 해주면 우리가 법을 개정할 거야?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인지 여당의 저러한 생각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럼에도 이렇게 붙였을 때 그럼에도가 본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법 시행에 들어간 게 올해 7월이었어요. 비토권을 5개월 동안 행사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비토권 행사했으면 더 이상 비토권 행사할 게 없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고, 추천위원을 선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추천위원 선정 계속 미뤄왔어요. 미뤄오고 난 다음에 겨우 2명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이 뭐 공수처는 괴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사용하면서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를 뽑아가는 과정들을 밟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비토합니다. 7명 중 6명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추천했던 사람들이 계속 2명이 반대합니다. 그럼 도대체 비토권을 얼마나 행사해야지 비토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5개월 동안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건 뭐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찬희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이제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법률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공수처 법안이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다른 야당과 동의를 해서 처리된 부분이에요. 자기네 마음에 안 된다고 그래서 법안 시행 1년도 안 했습니다. 그걸 바꿉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회의 딱 한 번 했어요. 왜 회의를 2번 하고 3번 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 뽑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추천된 분들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성에 맞는, 정말 어느 당이라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3번 했고요. 3번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뭐 누군지 특정하지 않게 무기명 표결도 진행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4명을 놓고 또 투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5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당이 계속 반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못 선출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여당은 왜 한 명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 처장.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я당이 추천한 위원도 같이 동일하게 표결에 들어갔고요. 지금 당연직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직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몫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변협회장도 들어가고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는데 법무부 장관 빼고 그러면은 법원행정처장하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 추천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들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놓고도 표결에 들어갔는데 5표밖에 못 얻었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동의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세우면은 그러면은 야당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세운다고 자꾸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장을 공정하게 선출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수처 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공수처 출범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5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 1년 뒤쯤에 출범해야 공정하게 출범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해서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건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치가 무능력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능력하죠. 집권 여당이 무능력해서 그렇습니다.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요, 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후보도 추천을 하고 설득도 하고, 자 우리 연내에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지, 니들 우리 동의 안 해주면 법 개정할 거야, 이거는요 폭력입니다. 자신들이 176석이라는 정말 과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끊이지를 않는데 이 공수처법을 놓고 주말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품격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 하차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수처를 강력 비판한 국민의힘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님은요? 그동안에 그 법안이 제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안 제정됐는데 그 제정한 법안을 국회가 제정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종말 처리장이라고 표현하면 그 뭐가 됩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여당이 처리한 것이니까 야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거는 정말 책임성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피해자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게 보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검찰만큼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권, 기소독점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검찰 권력을 통해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유지해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런 게 맞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개헌 아니면 불가능한 기소독점권에 대한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 검찰 스스로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법적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기관, 이런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엄청나게 거대한 무슨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공수처는 다 조직원 합쳐서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 검사, 그리고 거기에 수사관까지 다 합쳐봐야 제가 알기로는 50명도 안 되는 조직이에요. 이번에 그 월성원전 수사할 때요, 수사관까지 합쳐서 100명이 가가지고 압수수색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사들 2,000명도 넘습니다. 이런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그 정도 되는 규모에 있는 조직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건 견제받기 싫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저런 공수처 제대로 출범시켜야 합니다. 정말 권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곳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수처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권력형 비리수사 사건, 조국 부부 사건, 윤미향, 김홍걸 의원,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와대 관련 사건 공수처가 출범해서 우리가 조사할래 라고 가져갔어요. 공수처에서 그거를 조사 안 하고 뭉개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원래 이렇게 험한 말 쓰는 분이 아닌데 이번 이렇게 좀 너무 과한 표현을 쓰셨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로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서 여당도 한번 설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중요해 보여요. 거기서 말이 안 통해 그냥 우리끼리 법개정해서 할래 라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은 완전 외통수에 몰리는 거거든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당이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야당과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정권의 폭주를 저지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때 공수처법 개혁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하도록 야권의 공동투쟁을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석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웃겨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만든 당에 있던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교섭단체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해답 없이 자 이건 야당의 폭주다라고 하면서 공동 전선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음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계속 야권 재편하자. 나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본인의 선명성 있는 그러한 주장을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미국 이제 정치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왜 전 세계 민주주의 모델인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국내에도 번역서가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요. 물론 잠재되어 있는 미국 백인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산업이 무너져서 거기에 따르는 상실감을 갖고 있었던 노동자층 이런 계층에 분노를 자극했던 측면이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무서운 방법이 뭐냐 하면요. 악마화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권에서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수처는 괴물입니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대한민국 막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권 수사는 아무도 못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아까 국민의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그러면 왜 지난번 패스트트랙 할 때 동의해 줬습니까? 왜 권인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동의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갔을까요? 견제장치를 다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안 하면요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가지고 공수처만 오직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련돼 있는 자료 공수처에 넘겨줄 수 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어요. 양쪽 기구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독점을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 다른 야당 입장에서도 같이 동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올리고 거기에 비토권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만 뭔가 사람들을 올리려고 하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선정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막 좌지우지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도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다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공처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이 앞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오히려 여권한테 훨씬 불리한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한번 봐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2명의 적을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권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저것 때문이야. 저거가 되면 이 정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감이나 아니면 이런 감정들을 자극해서 모든 원인을 그쪽으로 치환시켜서 마치 여권을 악마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방식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여권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했던 일들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야권은 적폐 세력이다 하면서 악마화했잖아요. 너희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라고 한 게 먼저 여당이었습니다. 진영을 갈라서 야당을 적폐 세력화한 것, 그것 때문에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진영 싸움을 한다라고 비판받는 거는 여당이 먼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하는 걸 갖고 와, 우리가 조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수사 안 해? 우리가 할래? 라고 검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사 중이야.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괴물로서 여권의 비리를 뭉개고 조사 안 하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그러면은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정의당 의원들이 왜 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통과시켜줬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교섭단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찬성한 거였죠. 그런데 결국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용해서 자기네들 거의 180석 얻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의 말을 믿습니까? 이것은요,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과 균형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정치에 있어서요, 합의와 타협의 산물을 자꾸 뒷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앞으로 야당하고도 합의하지 말아야죠. 다 뒷거래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러면은 법안 처리할 때 야당하고 협의하고 합의합니까? 다 뒷거래 하는 건데. 그건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수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논리였던 거예요. 동의하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공수처법을 설치하는 거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전 오신환 원내대표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했던 거지.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 갖다 놓고 자 우리 하나 줄 테니까 자 우리 모두 유리하거든. 그러면 뒷거래 하자. 그렇게 해서 공수처 설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을 만약에 견제한다고 할 때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요.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들하고 향응 접대했다고 술자리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공수처가 그거 비위 문제 우리가 수사해야 될 것 같다. 그게 그렇죠. 객관적이다. 네. 이러는데 검찰이 공수처 못 줘. 우리가 수사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수처가.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건들도 제가 볼 땐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제도를 출발시킬 때에는 제도적인 어떤 출발과 실제 운영의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출발을 시키는 게 지금은 절실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리면 촛불 집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단이 드러났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요구였고 시대적인 요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정부가 만든 겁니까?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랬던 건데 그걸 마치 현 정부가 모든 적폐청산을 다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징역 17년 선고받은 이전 대통령이나 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한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나 월세란 심해지잖아요. 야당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더 논의해서 부작용 최소화했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공수처법안 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 생각해 보자고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자 선거법부터 통과시켜. 공수처법은 선거법 다음에 통과시켜줘. 이런 식으로 의심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이 그 당시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때문에 자신들의 정말 일생일대의 과업인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만치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공수처 출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 아닌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자. 야당의 요구심을 좀 받아들여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 원내대표 회동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단독 처리에 이어서 이번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간 첫 충돌 지점이 모레 열리는 법사위 법안 소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실은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느 국회 같았으면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 법안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를 예산안 자동 부의가 되는 그날에 맞춰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공수처라는 게 참 묘하게 민주정부에서 한 20년 동안 지금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근 180석에 가까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뭐 선택이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줬다고 하는 거에 그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만 합니다.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지금 임대차 3법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시키지 않았으면요. 뭐 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대차 3법 통과가 만약에 안 됐더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 아마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도 낮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선량한 전세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이번에 재계약을 앞둔 분들은 이번에 2년 정도는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당장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집주인들이 나는 지금 집값 올라갔으니까 더 전세금 한 1억, 2억 더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각합니다. 좀 그건 조금 전체 큰 틀 안에서 바라보면 뭐 모든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개혁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내년의 정치 일정을 생각할 때 이번 연말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국회 때 공수처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법안들 처리하지 못했던 산적한 법안들 최대한 합의하려고 시도를 하되 안 되면 법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는 생각이지만 하지만 의석수로는 표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처럼 극단적인 충돌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하고 쳐다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요. 그런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요. 막 민주당 규탄해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추운데 또 밖에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인데 장애 집회도 할 수 없어요. 국민이 지난 총선 때 180석을 해줬으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거짓말해도 됩니까? 도둑질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건사업 법률안 통과시키는 게 맞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좀 더 회의를 해보고 좀 더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고 조금 더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 운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권여당 언제까지 집권여당이고 언제까지 180석 얻습니까? 나중에 정말 20년 후에 다시 여야가 바뀌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선례들은 만들지 말고 제발 같이 해라. 더디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네. 명분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짧게 본심을 듣겠습니다. 자꾸 숨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예요? 안 되길 바라는 건데 아니야. 자꾸 타협해라. 야당은 그냥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네.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야당 얘기만 들어주다가 그냥 허송세월 다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시간을 이 정도까지 가지고 왔으면은 충분히 서로의 얘기들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 법안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